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식사 많이 맛있게 하셨나요? 네. 비가 계속 와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침울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역시 에덴에 계신 하나님들은 달라요. 많은 분들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되게 우울해해요.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아요. 왜 좋아요? 비가 오니까? 여기 낭만적인 분이 계시네요. 빗소리를 들으니까 옛날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그 낭만이 새롭게 돋아나는. 또 뭐가 좋아요? 미세먼지가 없어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또 뭐가 좋아요? 책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지금 한 분 더 계시네.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잠도 잘한대요. 그리고 이맘때쯤에 되게 더운 날씨인데 그래도 좀 덜 더워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를 좀 더 감소해요. 그럼 많이 안 다니니까. 그래. 막 비가 내니까 덜 다니니까 덜 네. 감염돼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또 더 좋은 게 뭐냐면 프로그램 참여율이 너무 좋아요. 비가 내니까 뭐 요가도 꽉꽉 차고 또 이 시간대 막 밖에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와 계셔요. 게이트볼 할 시간. 게이트볼. 할 시간인데. 네, 맞아요. 지금 한참 딱딱딱 소리 날 시간인데 여기 그 멤버들 계시네요. 여기가. 네,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걸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는 암에 관한 최신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김남혁 강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지루하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비가 코로나를 다 씻어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균이 비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고 이 비가 암세포를 다 씻어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꿈을 꿨어요. 이 많은 비가 암세포를 싹 씻어내서 우리 몸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암에 관한 최신 소식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데 제가 생각하는 암 치료랑 비슷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이 뭘까요? 친구요. 여자가 늙으면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은 비참해요. 아들한테 매일 용돈 달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대요. 두 번째는 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아들만 셋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후회해요. 전화 안 해요. 어머님이 먼저 전화하지. 근데 우리 집사람은 딸이 둘이거든요. 내가 옆에 보면 아침 전화하고 저녁 전화하고 저녁 또 밤늦게 띠링 전화 와서 누구예요 여보 그랬더니 엄마. 그래서 엄마하고 통화하고 딸은 엄마랑 그냥 수시로 통화해요. 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자가 늙으면 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에 여자가 늙으니까 자식들이 잘 못 챙겨줘요. 근데 남편도 잘 못 챙겨줘요. 그래서 본인이 건강해야 돼요. 네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여자들이 수다를 안 떨면은요 얘기를 자꾸 안 하면은 병나요. 자꾸 우울해져. 자꾸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여자는 꼭 이게 있어야 된대요. 찜질방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뜨뜻한 데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노는 게 필요하다. 근데 남자도 필요한 게 있을까요? 예. 남자 제가
이제 60이 넘어서 좀 있으면 이제 남자가 필요한 게 뭔가 했더니 남자가 이제 은퇴하고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첫 번째 부인이 필요해요. 밥 해주는 사람 없으면 30세끼 얻어먹어야 되는데 부인이 없으면은 밥도 못 얻어먹고 그 다음에 설거지도 못 해주고 또 집안 살림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 필요해 했더니 두 번째는 아내. 아내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와이프. 집사람. 네 번째는 와이프. 결국은 남자는 늙어서 아내 없으면 못 살아요. 아내 없으면 못 살아요. 예, 우시갯소리로 마음이 우울하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또 애들 엄마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애들이 필요한 줄 알았더니 애들 엄마가 필요한대요. 결국은 남자는 젊어서 와이프한테 잘해야 돼. 그거 내 친구분이 얼마 전에 내 친구 은퇴를 했는데 이제 평생 벌었으니까 은퇴하면 집에서 잘 살아야 되겠지 그랬더니 당신은 술만 먹고 와서 어디 삼시세끼 안 해준다고 점심 때는 딴 데 가서 해결해. 그래서 한 2년 됐는데 이제는 아침만 해결할 테니까 점심 저녁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렇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나이 들어서 애들 엄마한테,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집사람한테 대접받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산소 상태, 유산소 상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무산소 상태를 사는 게 해단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유산소 상태를 사는 거는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요, 과식하고 육식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생활을 살면은요 유산소 상태가 아니라 무산소 상태를 살아요. 무산소 상태를 살면은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뭐가 나와요? 젖산이 나와요. 젖산이 자꾸 피곤해요. 그리고 몸속의 세포가 독소가 침착이 됩니다. 침착이 돼요. 침착이 되면은 그게 암세포로. 근데 암에서 날려면은 유산소 상태로 살아요. 유산소 상태. 우리 몸속에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머리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왜 머리 아프게 해요? 머리에 산소 공급이 안 돼.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서 TC 회로가 작동이 안 된다. TCA 회로가 작동이 잘 돼야 우리 몸속에 한 사이클이 돌 때마다 32 ATP 에너지를 생산해요.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몸이 따뜻해. 몸이 따뜻하면 암세포는 다 도망가요. 근데 무산소 상태로 사는 거는 산소 공급이 몸속에 세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젖산만 생산하면서 에너지가 생산이 안 돼. 몸이 차가워요. 몸이 차가워서 체온이 낮은 사람은 무산소 상태로 사는 사람. 유산소 상태에 사는 사람은 몸이 따뜻한 사람. 일반적인 우리들의 경우에는 해당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다. 우리 몸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산소도 부족한 상태가 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해당계 에너지 대사가 활발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체온을 재서 그래도 나 오늘 36.9도야. 그러면은 그 미토콘드리아 계로 사는 거야. 체온을 쟀는데 오늘은 35.9도야. 그러면 뭔가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들이 부부 싸움 하거나 방에서 싸움을 많이 하면 밥 먹으면 왜 소화 안 되게요? 산소 공급이 안 됐어요. 위장에 산소 공급만 되면요, 웬만한 건 다 소화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장계에 산소 공급이 안 돼.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여기에서 무산소 상태니까 젖산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소 공급이 잘 되면은요,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 속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발생하고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산소 공급이
계속 안 되면은요, 그 포도당 당이 혈액 속에 남아서 세포 속으로 끌어들이지 못해요. 그렇게 오래되면은 뭐가 돼요? 당뇨가 돼요. 당뇨. 피 속에 혈당은 많은데 힘이 없어. 젖사만 발생하고 세포는 다 시들어 죽게 되는 게 당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암, 고혈압, 당뇨 등은 모두 최종적으로 저혈류, 저산소, 저체온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작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몸 전체가 저혈류, 저산소, 저체온의 상태로 놓이게 된다. 이는 곧 형기성 해단계 에너지를 만들어내라는 신호를 울리는 것이다. 그 저혈류, 저산소, 저체온이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가 뉴스타트 안 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되거든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우리 몸속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거 TCA로 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되고 젖산이 생성돼요.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우리 몸속에 열나는 거는 에너지예요. 우리가 TCA로 하고 움직이고 열나는데 열나지 않으면 저체온이 돼요. 저체온. 저체온이 되면은 혈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왜 당뇨병 환자가 발이 괴사되고 썩게? 왜냐하면 끈적끈적해서 거기까지 혈류가 가지 않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는 미토콘드리아계로 살아야 되겠다. 미토콘드리아계로 사는 거는 우리 몸속에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오늘 2.5km 가서 만약에 햇빛 쬐고 운동하고 그러면은 산소 공급이 많아요. 햇빛 쬐. 그 다음에 산에 가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그러면 우리 몸속에 산소가 충분히 있어서 미토콘드리아,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정상세포는 유산소 대사, 암세포는 무산소 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정상세포를 미토콘드리아계, 암세포를 해당계라고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로 우리 몸속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거랑 사이클 회로로 해서 에너지를 생성해요. 에너지를 생성하지만은 우리가 많이 먹었는데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이게 다 젖산이에요. 젖산. 다시 말하면 피 속에 독성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성으로 생기면은 그게 암세포가 더 많이 생겨요.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계를 알면 비밀이 풀립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천천히 산속에서 피톤 지도가 많은 산소에서 심호흡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깊게 하고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잘 때 코골이 하는 사람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머리가 띵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코골이 치료를 하거나 코골이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무면 무호흡 등을 이제 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세포가 끝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몸을 꾸준히 움직여야 돼요. 몸을 꾸준히. 사무실에 앉아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은 미토콘드리아계로 사는 게 아니라 해당계로 사는 거예요. 그만큼 불리해요. 끊임없이 몸을 걸어다니면서 움직여야 돼요. 햇빛쬐니까 중요한 게. 암을 없애기 위해서 항암 주사를 맞는 방법, 방사선 치료 등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난 세월 동안 모든 사람은 믿어왔다. 그러나 존스 홈킨스 대학은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는 암 치료도 하지만 천연 치료를 같이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발표하기 시작했다. 암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치료법에 대하여 존스 홈킨스 대학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카피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몸에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 이 암세포들은 스스로 수십 억 개로 복제될 때까지 일반적인 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암세포가 우리가 매일 하루에 500개에서 5,000개 암씨가 발견 있어요. 있는데 이 암씨가 1cm 돼야 발견되는데 1cm 되는 데는 몇 개가 돼야 되냐면 10억 개. 한 개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 하는데 10억 개. 10억 개가 1cm예요. 근데 1cm 더 되기 전에는 암세포를 발견할 수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된 거는 저기 CT로 이렇게 1cm 간격을 자르기 때문에 1cm 사이에 0.7cm가 숨어 있으면은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요? 걱정 마세요. 암세포는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껏 드시고 마음대로 사세요. 근데 그 다음에 좀 있다가 1.2cm 되면 발견돼요. 그러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왜 생겼을까? 그런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1cm가 10억 개, 10억 개 돼야 우리가 발견되는데 암세포가 1cm 10억 개 되려면 몇 년 걸리냐면 10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암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살다가 이제 1cm 되면은 10년 후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발견된. 어떤 사람은 미토콘드리아계로 잘 살아서 0.5cm 됐는데 자연으로 없어진 사람도 있어요. 없어진 사람. 근데 3cm로 발견됐을지라도 나는 미토콘드리아계로 살아야 되겠다. 뉴스타트 잘하고 잘 살아야 돼. 산속에서 간 사람도 있어요.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속에는 암세포가 수시로 생기고 또 자기가 생활 잘해서 없어지고 잘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이 진행이 안 되면은 점점 커져서 복제돼서 진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은 몸속에 암씨가 다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몸속에 암씨가 다 생기는 것입니다. 의사가 치료 후 암 환자에게 더 이상 암세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암세포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발견하지 못할 크기로 작았기 때문에. 아마 정상인 사람도 암씨는 다 있어요.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암세포들은 사람의 수명기간 동안 6배에서 10배 이상 증식한다. 사람의 면역체제가 충분히 강할 때 암세포는 파괴되며 증식되거나 종양을 형성하는 것이 없대요. 보통 사람도 암씨가 5,000개 생겨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500개 이상 생겨요. 생기는데 미토콘드리아계로 사니까 싹 클리어하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하다 보면 생겨요. 생기는데 싹 없어지는 거죠. 근데 암씨는 유전적인 거 한 5%, 유전적인 거 5%. 그 다음에 아무리 타이프리스트가 잘 치고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라도 한눈 팔다가 잘못 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유전자도 60억 개가 되는데 복제하다 보면 불량 유전자가 있어, 불량 유전자. 그것도 암씨. 그 다음에 우리가 뉴스타트 생활 안 하고 막 생활하다 보면 마음대로 먹고 잠도 안 자고 노름하고 술 먹고 마음대로 살다 보면 이 세포가 에이 모르겠다 니벌대로 내라 하다가 암씨로 바뀌어요. 더 많이 바뀌어서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 암씨가 없어지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암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역체제가 잘 되어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암씨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암에 걸리면 복합적인 영양 결핍을 보인다. 그리고 생활습관상의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유전적, 환경적, 생활적, 식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에덴 요양병원에서 식사하면 이상이 없는데 에덴 요양병원에서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배가 속이 이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덴 요양병원에서는 화학 제품을 안 써요. 에덴 요양병원에서는 조미료를 안 써요. 비록 맛이 없어 보일지라도 먹고 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세포가 힘이 나요. 세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식습관이 이게 중요합니다.
항암제 요법은 암세포를 독살하는 거예요. 암세포. 근데 항암제가 암세포만 독살하는 걸로 개발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항암제는 암세포만 독살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 제가 항암제를 맞아봤게요, 안 맞아봤게요? 맞아봤어요. 얼마나 맞아봤게요? 1년 3개월. 맞았을 때 웃으면서 맞았게요. 그렇잖아요. 머리 다 빠지고 헐고 또 피나고 그랬을까요? 예. 왜냐하면 머리가 빨리 자라요. 이 항암제의 특징이 빨리 자라는, 암이 빨리 자라잖아요. 빨리 자라는 거는 빨리 죽여. 근데 머리카락 빨리 자라요, 늦게 자라요?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모근 세포 빨리 죽여. 그 다음에 우리 위랑 장의 점막이 빨리 자라. 빨리 자라니까 점막하고 장의 점막을 다 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식도, 위, 장의 점막을 허니까 밥맛이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게 그 빈혈수치, 헤모글로빈하고 혈소판하고 백혈구 때 그것도 빨리 만들어지고 빨리 순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수에 있는 거를 빨리 죽여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떨어지고 백혈구 떨어지고 혈소판 떨어지고 그렇게 힘든 과정입니다. 물론 항암제가 암세포를 독살하지만 정상세포를 다 파괴시키기 때문에 콩팥도 망가지고 간도 망가지고 폐도 망가지고 심장도 망가지고 각종 장기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 방사선은 그 암세포를 태우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 주위 조직도 태워요. 특히 다른 뿐만 아니라 식도암에 방사선 하면은 이 식도를 다 헐게 해서 한 3개월 걸려요. 없고 회복되려면. 그래서 종종 종양의 크기도 줄이기도 하는데 항암적 요법과 방사선이 오래 사용되면은요, 이 암세포도 다른 걸로 변질해요.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걸로 변질해요. 그래서 항암제 바꿀 때마다 변질해서 치료에 이제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인체가 화학적 요법과 방사선으로부터 너무 많은 독한 부담을 가지면 사람의 면역체제는 굴복하거나 파괴되고 만다. 또한 사람은 다양한 감염과 합병증에 의해 쓰러질 수 있다. 우리가 항암, 방사선 이거 치료를 뭐 부작용 없이 하고 우리가 면역을 올려서 하면은 암이 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항암제, 방사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을 폭격시켜서 죽냐 사느냐, 암이 죽냐 사람이 죽냐 하다 보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존스 홈킨슨 대학의 암에 대한 최근 소식입니다. 항암적 요법과 방사선은 암세포를 돌연변이시킬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암을 공격하면 암이 살아남기 위해서 변질돼요.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있다가 또 나중에 다른 걸로 변질한대요. 변질하면 또 고치기가 힘들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암과 싸우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암세포가 증식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암세포를 굶어 죽게 하여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암이 생겼으면은 정상세포가 좋아하고 암세포가 싫어하는 걸로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그 중에 여기 존스 홈스키스 대학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암세포가 설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달게 먹고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암 치료하는데 설탕을 줄여야 돼요. 대대용량은 당연히 그 설탕을 많이 안 씁니다. 달죠. 그래서 설탕 섭취를 줄인 것은 암세포에 영양 공급하는 것을 중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제거하는 것이죠. 여기에 설탕의 종류 중에 뉴트라스위트, 이퀄, 스푼풀 같은 설탕 대용품도 마찬가지고 비록 마누카 꿀이나 당밀 같은 것이라도 과량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암 치료하는데 첫 번째는 설탕을 줄이는 것이죠. 왜? 암세포가 설탕을 좋아해요.
암세포가 설탕을 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하얗게 생긴 소금은 화학적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다. 밀가루도 하얀 밀가루에는 거기에 썩지 않게 방부제가 들어있고 화학 제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다 소금 천일염은 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입니다. 우유는 인체 특히 위장관 내 점액을 생산하도록 한다. 암인 우유에서 나오는 이 점액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유를 줄이고 무가당 두유로 대체하면 암세포는 굶어집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